1895년 러시아 제국. Итак, сегодня мы поговорим с вами о законах и институтах. 총망받는 법학자이자 존경받는 교수였던 한 남자. 그런데 몇 년 뒤 뜻밖에도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Это просто шедевр. Как он это придумал? 그는 20세기 최고의 화가이자 추상미술의 선구자 바실리 칸딘스키였다. 검은 아치와 함께 구성 시리즈, 즉흥 시리즈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바실리 칸딘스키. 특히 그는 에드가 드가, 에두아르 마네, 구스타프 크루베 등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인상주의와 사실주의 화가들이 이름을 떨치던 때, 추상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세계적인 화가다. 그런데 Думаю, что я здесь благодаря двум картинам. 그는 자신의 인생에 두 개의 그림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것으로. 그가 이 그림을 만난 것은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На этом наш урок подошел к концу. Все свободны. До свидания. 1866년 러시아 제국의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드루파 대학의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칸딘스키. Нужно как-то убить время перед встречей.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모스크바의 한 미술 전시장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된다. А что это? Дом или что? 하지만 그는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Да вы шутите? Это сток сена? 그것은 들판 위의 건초더미를 그린 것이었다. 그 그림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가 그린 건초더미 시리즈로, 건초더미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빛의 색채에 중점을 두고 계절의 변화를 드러낸 연작 중 하나였는데, Боже мой. Даже не мог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насколько я глуп. 당시 그는 그림을 몰라본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또한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도 몹시 화가 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Нет. Но мне кажется, художник не должен так рисовать. Это же очень мутно и непонятно. 하지만 그날 이후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Под словом
институты мы подразумеваем никак не могу забыть ее. Это чувство, эти цвета. 그 그림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제야 색채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Как бы я хотел рисовать что-то похожее на это.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고 급기야 Что вы имеете в виду? Ну, почему? Видите ли, я хочу быть художником. Что? Вы серьезно? 출세가 보장된 교수직을 그만두고 30의 나이에 독일 뮌헨으로 떠나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해 화가가 된 것이었다. 이렇듯 칸딘스키를 법학자에서 화가로 만들어준 모네의 그림 건초더미. 실제로 초기 칸딘스키는 이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분위기의 풍경화들을 많이 그리기도 했는데 그러나 1910년 이후 그의 작품은 크게 달라진다. 본격적으로 그를 대표하는 추상미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의 화풍이 달라진 것일까? А вторая картина изменила мою жизнь. 1910년 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칸딘스키는 자신의 제자이자 연인이었던 가브리엘 민터와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Что-то не выходит? Нет. Нет вдохновения. Совсем. Почему бы тебе не пойти прогуляться? Я уверена, тебе что-нибудь придет в голову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ки.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괴로웠던 그는 어느 날 산책을 나서는데 Ну что, прогулялся? Полегчало немного?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우연히 하나의 그림을 보고 매혹되고 만다. Какая она красивая. Кто ее нарисовал? В смысле? Ты же сам ее нарисовал. Что? 그런데 뜻밖에도 그 그림은 바로 칸딘스키 자신이 그린 작품이었다. Вот ты где. Надо тебя отсюда переставить. 칸딘스키가 산책을 나간 사이 작업실을 정리하던 가브리엘 민터가 그가 예전에 그려놓은 풍경화 하나를 옆으로 돌려 세워놓은 것이었는데 칸딘스키는 옆으로 돌려 세워진 그림이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작품에 매료되었던 것이었다. Да. Форма не важна. Да. Именно так. 그는 이를 계기로 형태가 없이도 색채와 점, 선만으로 사물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얼마 뒤 한 편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현대 추상 수채화로 그는 이때부터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그리지 않거나 혹은 아예 그리지 않으면서 색채, 질감, 선 등의 형태로만 표현하는 이른바 추상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을 바꾼 두 번째 그림은 그를 추상화가로 만든 옆으로 세워진 자신의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 후 칸딘스키는 여러 개의 원, 화이트에 관하여 등 수많은 추상화들을 발표했고 음의 높낮이가 다르고 악기마다 음색이 다르듯 색채에도 각기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노란색은 맹목적인 창난이나 광기 어린 정사를, 파란색은 순수함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색채 이론을 만들기도 했다. Думаю, что меня бы здесь сейчас и не было, если бы не те две картины. 클로드 모네의 건초더미 덕분에 다소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고 옆으로 잘못 씌워진 자신의 그림을 계기로 추상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예술가 바실리 칸딘스키. 그는 1944년 7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했는데 그의 미술 이론은 잭슨 폴락, 마크 로스코, 빌럼 데 쿠닝 등 후대의 추상미술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법학자의 길을 걷던 바실리 칸딘스키의 인생을 변화시킨 두 편의 그림. 이 두 그림은 칸딘스키의 인생을 바꿨을 뿐 아니라 현대 미술사까지 바꾸어 놓았다. Your Majesty, your portrait is ready. Oh, really? Let me see it then.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는 자신의 새로운 초상화를 보게 된다. 그런데 That's me? 초상화를 본 황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초상화 속 황제의 얼굴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흉측한 고목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황제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의 궁중 화가인 주세페 아르침볼도였다. 그는 황제와 황실 가족의 초상화를 전담할 정도로 총애받는 화가였는데 그런 주세페가 새로 그린 황제의 초상화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얼굴은 거칠고 메마른 나무둥치로, 코는 부러진 나뭇가지로, 입은 고목에서 자란 버섯으로 변한 것이다. 심지어 몸에는 지푸로 짠 거적을 입혔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바친 초상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주세페는 총 4점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하나같이 기이한 모습이었다. 황제의 얼굴을 꽃이나 잎사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조합해 그린 것이다. 황제의 초상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림들. 주세페는 대체 왜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것일까? 3년 전 Your Majesty! Your Majesty!
Hungary has been captured by Turks. What? How could they?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는 오스만 제국이 헝가리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 그리고 서아시아 대륙까지 차지하며 신성 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1566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헝가리까지 정복한 것이다. How dare they challenge the Holy Roman Empire? Your Majesty. I'll make them pay for this! 오스만 제국의 도발에 격분한 막시밀리안 2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헝가리로 진격했다. 그러나 여러 제후들의 연합군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의 10만 대군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1568년 신성 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과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몰다비아와 왈라키아 지방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해마다 3만 더컷에 달하는 조공을 바치게 된다. 그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막시밀리안 2세는 무능력한 황제로 비난받게 된다. He's a disgrace to our empire. How could he kneel before the Sultan? He's the worst emperor we've ever had, isn't he? I've become the laughing stock of the Empire. I must re-establish my authority. But how? Yes, that's it. 황제는 뜻밖의 묘안을 떠올리는데 You have to create a painting that can re-establish my power and authority. The empire is in your hands, Giuseppe, including your own. You'll have to pay for it if you don't do it right. Yes, Your Majesty, I understand. I promise. I will do my very best. 바로 새로운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언론 매체가 없었던 당시에는 그림이 가장 쉽고 빠른 홍보 수단이었고 황제는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화가 주세페는 고민에 휩싸였는데 I can't just do another ordinary painting. That won't work. I need to show his dignity. This might work. 주세페가 떠올린 것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었다. 과거 밀라노에서 미술 공부를 했던 주세페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노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식물을 뒤섞어 마치 괴물처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주세페는 4점의 초상화를 황제에게 바친 것이었다. I think he's out of his mind, Your Majesty. I don't see any other reasons. How dare you make him look like that? I suggest you to punish him severely, Your Majesty. 초상화를 본 신하들은 화가 주세페를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I think this is brilliant.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Giuseppe, you're a genius, a bloody genius. Your Majesty, you are too kind. 화가에게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극찬을 한 황제.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주세페가 그린 초상화들은 황제의 전지전능함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주세페는 이 그림들에 사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네 점의 그림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한다. 첫 번째 그림은 다양한 꽃들과 실록의 잎으로 장식해 만물이 움트는 봄을 표현했다. 두 번째 그림은 복숭아, 옥수수, 어찌 등 여름이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그렸고 세 번째 그림인 가을은 잘 익은 포도와 탐스러운 호박을 그린 후 몸에는 포도주 통을 입혔다. 마지막인 겨울은 잎사귀가 떨어진 고목으로 표현했지만 목에 매달린 오렌지와 레몬은 다시 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상징한다. 이 네 점의 그림들은 황제의 모습을 자연의 사계절에 빗대 황제의 은총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그림에 담긴 뜻이 알려지자 놀랍게도 황제 막시밀리안 2세에 대한 평가는 바뀌게 된다. Yes. If it had not been for him, there would be no Holy Roman Empire. We now have fresh fruit and vegetables like that, thanks to the Emperor. 그 전까지 무능한 황제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태평성대를 이룬 황제로 이미지가 바뀐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주세페는 황제의 초상화로 사원소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대포와 화약으로 표현한 불, 독수리와 공작새의 깃털로 표현한 공기, 다양한 수생생물로 표현한 물, 사자, 코끼리, 황소 등 동물로 표현한 흙으로 물질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를 의미한다. 이 그림들은 황제의 통치로 인해 세상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황제는 자신에 대해 최고의 찬사가 담긴 이 초상화들을 몹시 만족스러워했고 심지어 What do you think, Giuseppe? Do I look beautiful? I'm just so happy for your kindness, Your Majesty. 초상화와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한 후 연애를 베풀기도 했다. 황제에게 총애받은 화가 주세페는 막시밀리안 2세의 아들인 루돌프 2세에 이르기까지 궁정화가로 일했고 1592년 유럽에서 화가로서는 처음으로 백작자기를 받게 된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명성을 떨치며 화가들 중에 왕자라는 칭송을 얻은 주세페 아르침볼도. 그의 그림들은 훗날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피카소, 마르셀 듀샹, 르네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모의식과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다. 황제의 초상화를 기묘하게 그린 화가 주세페. 그러나 이 초상화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잃어버렸던 권위를 되찾았고 화가 주세페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화가가 된다. (1964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한 미술 전시회. Look at this line. These paintings they're showing must be quite special. Yeah, I just can't wait
to see them with my own eyes. 누군가의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Let me introduce you one of the 4 paintings by Pierre Bourseau, our gallery's new rising star. 뜻밖에도 그것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 화가의 그림이었다. 자연물이 아닌 색채, 질감, 성과 같은 추상적 요소로만 작품을 표현하는 추상미술. 바실리 칸딘스키, 피에트 몬드리안 등으로 대표되는 추상미술은 1900년대 초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지친 진보적인 화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앵포르멜 미술이라는 사조까지 만들어내며 미술계를 강타하는데, 그러던 1964년 Welcome to Christina Gallery. By the end of this visit, you will have learned a few things about the new wave of the abstract art. Please follow me. 스웨덴 예테보리의 한 갤러리에서 추상미술에 관한 전시회가 열린다. 이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신인 추상화가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회였는데, Look at them. They're all here to see this painting. Of course, it's done by the artist everyone is talking about these days. Yeah, let's go. 그중 유독 한 화가의 작품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는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 브라소로 그의 작품은 모두 무제라는 제목이었는데, 캔버스를 코발트 블루 컬러로 뒤덮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그림부터 대담한 원색의 사용과 힘있는 붓터치가 인상적인 그림, 그리고 노란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강렬함을 전하는 그림 등 총 4점이 전시돼 있었다. 무엇보다 이 그림들은 미술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는다. Want to buy that painting? I don't care how much it costs. You must sell it to me. 심지어 베르틸 에클랏이라는 미술품 수집가는 그의 그림을 꽤 비싼 가격에 구입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This artist is really hot right now, and yet we know nothing about it, only his name. Yeah,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him. 이토록 화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피에르 브라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지지 않으면서 그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간다. 그러던 얼마 후 We gotta hurry up. Pierre Bourseau is coming to the show. We should have his autograph. Let's go. Yeah, yeah. Let's go. 드디어 화가 피에르 브라소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다. 이에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는데, Yes, I know you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Let's meet the man of the hour then. Oh, it's not me. This is Pierre Bourseau. 놀랍게도 화가 피에르 브라소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었다. What?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Told to write a story about abstract art, but I don't even know what's good or bad. I wonder if a critic would know the difference.
스웨덴의 지역 신문 괴테보고 티딩엔에서 기자로 일하던 오케다케 악셀선은 당시 그는 유럽을 강타했던 추상미술 열풍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평론가들이 극찬한 추상미술 작품들을 보더라도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잘 그린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그는 평론가들은 제대로 그림을 이해하고 평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가뜩이나 평소 그는 평론가들의 한마디에 따라 미술계가 좌지우지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Is this even real? 그러던 중 1950년대 콩고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주인인 데이비드 모리스라는 화가를 통해 그림을 배워 그리기 시작한 후 4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전시회를 열기까지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된다. 기사에는 당시 콩고의 그림에 대해 그저 본능에 따른 몸놀림일 뿐 예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론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Wait a second. If someone was to organize an exhibition with the chimpanzee's pictures, would critics be able to tell? 이에 그는 침팬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그것을 사람이 그린 것처럼 발표해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그는 곧바로 인근의 보라스 동물원을 찾아가 4살 된 피터라는 침팬지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데 Peter, you wanna try? We do this. You gotta do some strokes, okay? Do you wanna try it? And you hold it like this, and you go up and down. Can you do that? Wanna try? Oh? 하지만 피터는 물감과 붓을 먹어치우기만 할 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Peter, if you want this banana, which you're not even interested in, you're gonna have to paint. 이에 그는 바나나를 이용해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애썼는데 Yes! That's it, Peter! You're doing great! Here, you want it? Oh, you want that? Well, all right then. That's yours. Look! Good job! 이렇게 4개의 그림을 가까스로 완성한 후 피에르 브라소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전시회에 출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평론가들은 I can guarantee you that we have a very special new talent in abstract art. Very special talent. What? 이 그림들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인데 Good job. Jesus! I thought he was joking. 그 후 실제로 피터가 그린 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I'm just curious. Why does he like to use cobalt blue? Well, I guess he just likes the flavor. What? 특히 악셀선은
평론가들로부터 색상 선택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코발트 블루 색상이 자주 사용된 이유에 대해 아마 코발트 블루 물감 맛이 가장 맛있어서일 거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조롱거리가 된 것은 미술계였다. We didn't know because we are no experts. But what about the critics? How comes they thought this is a great piece of art? Exactly. Well, maybe they didn't know. Maybe they would just say whatever they come up with. 이에 평론가들은 이것은 의도적인 사기극이라며 이를 기획한 악셀손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한 평론가는 피에르 브라소가 비터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침팬지다라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술계를 조롱하기 위해 벌인 해프닝. 그 후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술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1999년 실이라는 코끼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 사실을 몰랐던 유명 평론가 제롬 위트킨이 극찬을 남기거나 2005년 침팬지 반기가 그린 그림을 본 뒤 역시 이 사실을 몰랐던 평론가 카자 슈나이더가 호평을 한 일이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1964년 평론가들이 하나같이 극찬했던 추상화가 사실은 4살짜리 침팬지 피터가 그린 것임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던 사건. 그 후 피터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5년 후 영국의 동물원으로 옮겨가 편안한 날들을 보내다가 사망했다고 한다.